미국의 마트입니다. 한국에서 온 한 제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사는 사라 윌슨입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정말 길고 혹독한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에게는 매년 큰 시련의 시간이에요. 저는 32살이고 4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죠. 보스턴에서 자랐던 저는 추위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네소타의 겨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긴 겨울 동안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예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창밖의 기온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춥고 관절이 얼마나 아플지 예측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집안의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창가 근처만 가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아침에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이런 날씨에는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손가락 관절이 저항하듯 아파오고 때로는 마감을 앞두고도 손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일정에 맞춰 글을 써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욱 힘들었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해도 날씨 때문에 자주 취소하게 되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밖에 나가는 것은 관절 통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 눈이 내리는 날이면 미끄러질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관절에 더 큰 무리가 갈 테니까요. 밤에는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도 잦아졌어요. 따뜻한 전기담요를 켜고 자도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관절이 욱신거리죠. 진통제를 먹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어요. 로맨스 소설 2권을 출간했고 3번째 작품 계약도 했지만 이 추위와 통증은 제 작업 속도를 크게 늦추고 있었죠.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힘든 날이 많았어요. 이럴 때면 음성 인식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특히 로맨스 소설의 감정적인 장면들을 쓸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였는데 음성으로 이야기하려니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죠. 제 책상 옆에는 항상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두고 있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플 때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곤 하죠. 때로는 한 문단을 쓰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손을 따뜻하게 데워야 했어요. 마감이 다가오는데 글이 잘 써지지 않으면 더욱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관절 통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통제도 매일 복용하고 있지만 이 혹한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특히 미네소타의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은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관절 통증이 가시질 않았죠.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그럴 때마다 글쓰기는 더욱 힘들어지곤 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100년 된 빅토리안 스타일 건물을 개조한 곳인데 창문이 크고 높아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단열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발밑으로 스며드는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청구되는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니 난방을 줄일 수도 없었어요. 때로는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기도 해요. 이런 추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건 특히 저 같은 관절염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죠.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과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 사이에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싶었어요. 비록 속도는 더뎌졌지만 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간호사 지수님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였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관절이 무척 아팠는데 우편함에서 택배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더욱 뻣뻣했던 관절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히 지수님이 출근길에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간호사의 경험 많은 눈으로 보니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는 걸 금방 알아채셨더라고요. 지수님은 세인트 메리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류마티스 환자들을 많이 돌봐왔다고 하셨죠. 10년 넘게 류마티스 환자들을 돌보면서 쌓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 상태를 보고 즉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님은 퇴근길에 종종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죠. 특히 지수님은 제가 추위 때문에 더 고생한다는 걸 알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미네소타의 겨울이 한국의 서울보다도 춥다고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추위에 대처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한국의 온돌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으로 발전된 온수매트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덮여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현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셨죠. 처음에는 매트리스 위에 물이 흐르는 매트를 깔아둔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전기장판은 알고 있었지만 온수로 따뜻하게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게다가 물이 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지수님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겨울철 필수품이라고 하셨어요. 전기장판과 달리 건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온기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에게 특히 좋다고 설명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지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온수매트를 체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져서 집안에서도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지수님의 아파트는 저보다 한층 위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티테이블이 있었고 지수님은 그 앞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고 계셨죠. 생강 특유의 향긋한 향기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지수님의 집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실내는 포근하고 아늑했죠.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쓰인 캘리그라피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와 영어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침실에 있는 온수매트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전기장판처럼 따갑거나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온수매트 위에 누워있는 동안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관절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지수님은 제게 온수매트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전기장판과 달리 전자파 걱정이 없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하셨죠. 특히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요. 한국의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온수매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지수님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문화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자랑스러우신 듯했죠. 지수님은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주시며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지혜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한국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장보기를 가기도 했죠. 한국마트에 가면 지수님은 제게 몸에 좋은 식재료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생강, 대추, 감초로 차를 끓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되어갔어요. 지수님은 제게 온기가 필요한 순간 나타난 따뜻한 천사 같은 분이었죠. 때로는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지수님 덕분에 미네소타의 추운 겨울도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지수한테 온수매트 구입을 부탁했더니
마침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는 길이라며 한국에서 직접 사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온수매트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은 기온이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미네소타 역사상 가장 추운 날 중 하나라고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했죠. 아침부터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수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주문했던 온수매트가 드디어 도착했다면서 써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날따라 통증이 유난히 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님이 직접 제 집으로 온수매트를 들고 와주셨어요.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한국에서 온 상자를 열어보니 묵직한 매트가 나왔어요. 지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의 유명 가전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셨죠. 상자를 열자마자 새 제품 특유의 깔끔한 향기가 났어요.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매트리스 위에 온수매트를 깔고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지수님이 온도 조절 방법과 타이머 설정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특히 류마티스 환자는 처음에는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36도 정도로 맞춰주셨죠. 처음 물을 채울 때는 조금 걱정됐지만 지수님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온수매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0분 정도 예열을 해둔 매트 위에 누웠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관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전기장판에서 느껴지던 따갑고 건조한 열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온천욕을 하는 것처럼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이는 느낌이었답니다. 놀라웠던 건 그날 밤의 숙면이었어요. 평소에는 한밤중에 관절 통증으로 자주 깨곤 했는데 그날은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있지 않았어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죠. 지수님 말씀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덕분인 것 같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혹한이었지만 제 침실은 마치 따뜻한 봄이 먼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수님께 감사 문자를 보냈죠. 지수님은 웃으시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제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더 이상 한밤중에 통증으로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많이 나아졌죠. 덕분에 글쓰기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아침마다 관절이 풀린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온수매트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매일 밤 온수매트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온수매트 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게 되었어요. 지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아침에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했죠. 관절이 특히 아픈 날이면 38도까지 올려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특히 좋았던 건 전자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쓰던 전기장판은 항상 전자파가 걱정되어서 켜두는 시간을 제한했었거든요. 하지만 온수매트는 단순히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것뿐이라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덕분에 노트북을 켜고 침대에서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글이 잘 써질 때면 온수매트 위에서 마음껏 작업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무엇보다 제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진통제부터 찾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도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수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죠. 지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 혹독한 미네소타의 겨울을 힘겹게 버티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수매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관절 통증 때문에 알람을 맞춰도 늘 지각할 뻔한 시간까지 늑장을 부렸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찍 깨어나게 되었어요. 온수매트가 만들어주는 아늑한 온도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설경을 감상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지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취침 30분 전에 온수매트를 미리 데워두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매트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기 전에 조금 독서를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됐죠. 전에는 너무 추워서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기조차 싫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은 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의식이 되었어요. 지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온수매트에 따뜻한 온기가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스트레칭 효과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주말에는 특히 더 여유롭게 온수매트를 즐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고 온수매트 위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실내는 포근하게 따뜻한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져요. 이런 아늑한 시간 덕분인지 주말에 쓰는 글들은 더욱 감성적이고 따뜻한 내용이 많아졌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온수매트는 이제 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단순한 난방기구를 넘어서 제게는 건강과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준 특별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작가로서의 일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손가락 관절이 덜 뻣뻣해지니까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변화예요. 덕분에 소설의 원고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2-3시간밖에 글을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4-5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하지만 이제는 그 추위가 예전만큼 두렵지 않아요. 집안이 아무리 추워도 적어도 제 침대만큼은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니까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제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통제 복용량도 전보다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죠. 지수님은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잘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죠. 저는 류마티스 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짧게 썼던 글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전자파가 걱정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같은 걱정을 했었다고, 그리고 온수매트로 바꾸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물론 가격이 전기장판보다는 비싸다는 게 단점이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온수매트 사용 후기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류마티스 환자들을 위한 작은 정보 공유였는데 게시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미네소타, 위스콘신, 메인 같은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류마티스가 없으신 분들도 혹한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문의를 주셨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가격에 관한 거였어요. 지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에서는 20만 원대, 약 150달러면 살 수 있는 제품인데 미국으로 들여오면 배송비와 관세, 전압 변환 비용까지 더해져서 300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장판이 100달러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큰 차이죠. 게다가 미국 내 공식 판매처에서는 500달러를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어요. 매일 아침 진통제를 덜 먹게 된 것,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 전자파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특히 추위에 감기가 걸려 약을 먹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죠. 놀라웠던 건 제 후기를 읽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미국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산 온수매트가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마트에서도 들어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재고가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완판되었다고 해요.
지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시고는 한국의 겨울나기 지혜가 미국에서도 통했네요라며 웃으셨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입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몇몇 분들은 자신들의 사용 후기를 덧붙여 주셨고 그 이야기들이 또다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저처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였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조금씩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미국의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이 그동안은 참 제한적이었거든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 전기장판은 전자파 걱정에 장시간 사용하기가 꺼려졌죠. 반면에 온수매트는 이런 단점들을 모두 해결해 주니까요. 리뷰들을 보면 역시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대부분 가치가 있는 투자였다고 평가하세요. 한 리뷰어는 20년 동안 쓴 수면 관련 제품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제품을 이제야 알게 된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죠. 매일 아침 블로그를 열면 새로운 댓글들이 가득해요. 온수매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조언을 구하시는 분, 배송 과정이 궁금하다는 분, 설치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공유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시간에 사시는 70대 할머니는 3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온수매트 덕분에 처음으로 편안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 메인주의 한 퇴직 교사는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참 신기해하세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활용품인데 이곳에서는 마치 혁신적인 의료기기처럼 여겨진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다른 류마티스 환자들과 정기적으로 화상 모임도 갖게 됐어요. 단순히 제품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소통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글을 쓰는 작가로서도 이런 경험이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죠. 어쩌면 류마티스라는 병이 저에게 찾아온 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온수매트는 한국의 온돌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국에 꼭 방문해서 온돌과 찜질방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에도 전기장판은 많이 있지만 온수매트는 없다고 해요. 온수매트로 관절염이 나으신 건 아니겠지만 따뜻한 몸으로 호전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작가의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